대표님. 보혜씨 왔어? 보혜씨, 네. 내가 최근에 막 강조한 게 있잖아. 역사적 신고가. 네. 어제도 아마 말했던 것 같고 며칠 전에도 말했던 것 같고, 뭐가 역사적 신고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가고 말했던 거 기억나? 삼성전자, 오!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브라보. 역시 루키 김이구만.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동반 신고가를 갔었고, 또 그 다음날 대만 가건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고, 그래서 이게 원래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연동성 있게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가야 되고, 그래서 거래소 지수를 보면 2018년 고점이 260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018년 1월 고점이 936포인트인가?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도 가시권에 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4, 5%만 오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만 오르면. 근데 그 시발점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역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거든. 62,800원. 근데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63,200원.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성장주 투자론자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매달 뭐 7월의 성장주, 8월의 성장주, 9월의 성장주 이렇게 매달 방송도 올려드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분들 초청 소수로 해서 오프라인 강연도 벌써 했고, 어제 사실은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편집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뭐 다음 주 월화쯤에 성장주 투자라 11월 날 거 녹화한 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돼요. 키가 계속 크고 있을 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성장이 멈춘다 그러죠? 키가 더 이상 안 클 때. 그럼 키가 계속 크는 중이라면 오늘이 내 키가 가장 어제보다 오늘 키가 크고 3일 전보다 오늘 키가 큰 게 성장하는 어린아이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성장주라면 오늘의 주가가 가장 높으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63,200원 기가 막히게 성장주의 논리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월봉으로 봐도 오늘 종가 63,200원, 연봉으로 봐도 오늘 종가 63,200원이 최고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모든 주주들은 팔지 않았다면 손해난 주주가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의 의미예요. 왜 역사적 신고가가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죠. 어제 어느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냐면 LG생활건강에 갔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쯤에 삼성 SDI가 갔었어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준다는 건 거래소 지수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코앞에 와 있다. 그럼 거래소 지수 한번 볼까요? 거래소 지수 지금 오늘 종가가 2,493입니다. 오늘 종가가 2,493. 역사적 신고가는 2,607. 그러면 2,607하고 2,493하고 2,607하고 2,493하고 114. 114는 2,493에서 4.5%. 거래소 지수가 4.5%만 더 오른다면 거래소 역사적 신고가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은 8시 뉴스인가요? 어쨌든 경제 뉴스가 아니고 뭐 한경화나 이런 매경 경제 뉴스가 아니고 공중파 8시, 9시 메인 뉴스에 거래소 코스피 지수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라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 4.5% 빠르면 한 달 안에, 연말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되니? 우리는 2017년을 생각하면 돼요. 제가 2017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에 이게 지금 거래소 차트예요. 거래소가
1, 2, 3, 4, 5, 6, 7까지 7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올랐었어요. 근데 8, 9월 달에 좀 죽었었고 10월에 올랐다가 11, 12월에 죽었었습니다. 요 봉차트와 코스닥의 봉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자, 코스닥 2017년의 봉차트예요. 1, 2, 3, 4, 5, 6, 7 여기에서 완전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런데 10, 11, 12 그 다음에 1월까지 코스닥은 완전히 급등을 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만 신고가 치고 거래소만 신고가 따라가고 코스닥은 못 가면 코스닥 다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2017년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이게 지금 거래소 차트잖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2017년 5월, 6월, 7월까지도 오르다가 8, 9월에 좀 죽었었고 10월에 오르다가 11, 12월에 죽었었단 말이죠. 이게 거래소의 17년 차트예요. 반대로 코스닥의 17년 차트는, 코스닥은 거래소가 7월까지 막 올라가는 동안 거의 못 올랐었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스닥의 대역전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 나홀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관련주도 오르는 거고, 거래소 대형주들이 같이 오르고, 또 거래소가 오르면 반드시 코스닥도 오른다. 그게 그동안의 반복됐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 박수, 그리고 거래소 신고가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코스닥도 신고가를 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실컷 얘기했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3.6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앞에 나오고서 오버슈팅 분명히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3%면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거든요. 나오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거의 뭐 탑픽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가니까 SK하이닉스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쟤도 가네, 나도 가네, 쟤도 가네. SK하이닉스 오늘 1% 올랐고,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기아차 오늘 움직임 나왔고, 카카오 오늘 2% 상승 나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N소프트를 보통 언택트 3대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또 하나는 코로나 망령 되살아났다. 세계적으로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191명 나왔죠. 70일 만에 최고라던데요. 두 달 만에 최고니까 바로 그 전 200명대 나왔을 때가 바로 코로나 2.5단계로 올라가서 우리 정말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그런데 1단계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또 1.5나 2단계로 격상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거의 좀비처럼 계속 되살아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대형주에서 한 종목만 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4.8% 상승은, 이제 나도 좀 봐줘. 원래 MLCC 대장주였죠. 근데 MLCC 대장주였는데 한동안은 전기차에 너무 밀려갖고 그다지 리포트도 안 나오고 시세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기가 나도 좀 봐줘, 나도 살아있어, 4% 올라간 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여기까지 하고요.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오늘 삼성전자는 거래대금 1조 9천억이니까 진짜 거래도 많이 됐네요. 삼성전자 오늘. 거래 많이 됐고, 신풍제약이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풍제약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급락한 거 그대로 급등 주면서 20% 오르면서 거래대금도 1조가 넘었습니다. 오늘 재밌었던 거 KPX 생명과학인데요. KPX 생명과학은 시가총액이 3,500억이에요. 그런데 오늘 1조가 거래됐어요. 그럼 뭐예요? 주인이 하루에
3번이 바뀌었다는 얘기. 완전히 단기 매매의 천국이었다. 그런데 단기 매매의 천국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게 교촌 FMB네요. 교촌 FMB도 좀 오늘 장중 내내 고점에 형성하다가 거의 뭐 오후 들어서 딱 2시부터 떨어졌네요. 2시부터 치킨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거죠. 교촌 FMB가 어제 상장된 교촌 치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모가가 뭐 한 14,000원? 그 정도였죠.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38,000원까지 거의 뭐 2배 이상 거래 계속되다가 오늘 좀 막판에 2시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반전한 신규주 중에서 뭐 빅히트랄지 카카오 게임즈랄지 굉장히 조정이 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도 교촌 FMB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상장되는 또 어떤 종목들 이름 없는 바이오주들이나 기술주들에서 최근의 급등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토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라방 할 때 코로나 관련주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모더나 관련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모더나 관련주의 대장주가 사실은 엔토텍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중 악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장전 악재. 그래서 그 장전 악재에 의해서 장중 저점 마이너스 6까지 찍었었는데 추세라는 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장중 악재로 급락 음선 나왔었지만 양선으로 일단 되돌림 반등을 주었다. 그래서 그 악재는 뭐 그 배터리의 화재 관련해서 뭐 소송 나온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선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고 뭐 밑에 현대차도 있고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오늘 상승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은 특이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공격적인 매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상한가가 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가장 공격적 베팅은 상한가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평균 요즘에 한 5개에서 6개 많이 나올 때 10개씩 나왔는데 오늘 1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공격적인 매수는 없었다. 소마젠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이렇게 돌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패턴 요즘 좀 나오고요. 그리고 상한가는 아니지만 가장 의미 있는 테마주, 좀 관심 있는 또는 응집력 있는 테마주의 상승은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수혜받는 업종 우리 예전에 다 기억나시잖아요. 뭐 온라인 교육, YBM넷, 또 화상회의, 알서포트,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름을 다 올린 거죠. 그래서 YBM넷 21% 올랐고 또 밑으로 쭉 가면은 링네트, 알서포트 10%씩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또 의미 있었던 종목은 저는 만도라고 생각해요. 만도는 사실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이름 알아도 뭐 이렇게 좀 주린이급들은 만도가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과자 이름 같죠. 예전에 크라운 산도 딸기 맛 맛있었는데 만도는 자동차 그룹주죠. 그래서 보시면 만도, 한라호딩스의 자회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시총이 2조예요. 2조짜리 그렇게 탄력이 있지 않았던 만도라는 회사가 오늘 9% 오른 건 저는 좀 자동차 관련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역사적 신고가에 대해서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도 크린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쳤죠.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 치는 날 9%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지켜보자. 오늘 삼성전자도 똑같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조정받더니 빵 하고 칠 때는 3, 4%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는 성장주의 대명사이자 신고가에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보니까 13일이 금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13일 금요일이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13일 금요일은 안 무서운데 주가가 좀 떨어지는 금요일은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주가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다가 또 되돌림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금요일은 아니었고 그냥 적당한 금요일이었다.
적당한 금요일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은 삼성전자가 신고가 치는, 제가 세 개의 신고가를 미래뉴스처럼 예언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의 순서대로 신고가를 칠 것이다. 일단 하나는 미래뉴스가 현실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 코스피 신고가, 코스닥 신고가도 빨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금요일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보혜 씨랑 여러분들 또 동기부여 시간 100억 부자 되는 한 줄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노래 따라 부르시면 아마 진짜 나 막 부자 되는 느낌 들어. 그런 생각이 들수록 점점 부자의 길은 가까워지고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그 무서운 13일의 금요일인가요? 생각해보니 확률적으로 13일의 금요일일 확률은 7분의 1인데 그리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3월, 11월 두 번이었네요. 확률과 비슷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가급적 확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런가 라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팩트를 체크하고 확률을 예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마이너스 1.2%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큰 하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지고 국외뿐 아니라 국내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코로나 악령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네요.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1순위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최근 계속 강조드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 내라는 의미보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거래소 신고가, 코스닥 신고가로 이어지는 의미를 강조드리는데요.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62,800원인데 오늘 장중 고점 62,400원으로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어제 LG생활건강 신고가였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의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와주고 지수도 신고가를 쳐주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분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움직이네요. 과거에 전차장세라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가니 생각납니다. 전체 종목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링네트, YBM넷 등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이 동반급등하네요. 항공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조짜리 만도의 급등에서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에 주목해야 함을 느낍니다. 어제 상장된 교촌 F&B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네요. 피터 린치의 책에 애플 컴퓨터를 사는 돈만큼 주식도 샀더라면 하는 문구가 있고 실제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치킨인 교촌치킨을 먹은 만큼 교촌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는 건지 공모가 대비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불금에 오늘 교촌 매장 미어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코로나가 확산돼도 치맥은 영원한 친구. 맛점 하시고 화이팅!